주간 꿀에 바르셀로나가 11라운드 엘체를 상대로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사실 이 경기 걱정이 너무 컸어요. 무엇보다도 페드리가 부상으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페드리가 약 6주 정도 근육 부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누가 페드리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 과연 페드리의 공백은 메워지는 것일까?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페르민이 공격적으로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격 포인트를 2개나 기록했고 도용이 8번 롤을 너무나 잘해줬어요. 공수 연결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문제는 페드리 대신 들어온 카사도입니다. 카사도가 수비적인 임무를 상당히 잘하면서 도용을 보좌했다는 평가를 듣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공수 연결에서는 문제를 드러냈고 페드리의 빈자리가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페드리의 빈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녀석! 레시포드에 대한 이야기도 덧붙일까 합니다. 이 경기 MVP가 레시포드거든요. 레시포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페드리의 공백과 레시포드에 대한 이야기 지금 또 영주TV에서 만나보시죠. 제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렛츠 고! 바르셀로나는 라리가 11라운드에서 엘체를 상대했습니다. 홈으로 엘체를 불러들여서 대결을 펼쳤고 3대1로 승리를 거뒀죠. 라민 야말이 9분 만에 선제골을 넣으면서 주도권을 잡아나가는 모습이었지만 사실 라민 야말의 골이 터지기 전까지 바르셀로나는 개고생을 했습니다. 엘체가 1대1로 압박을 하다 보니까 바르셀로나가 빌드업에 문제를 드러냈고 확실하게 공격을 전개시키는 모습은 없었어요. 선제골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 수비부터 공격까지 연결된 것이 아니라 상대의 공격 전개를 발데가 끊어내면서 빠르게 역습으로 전개했고 그 가운데 발데가 라민 야말에 연결하고 라민 야말이 왼발로 마무리 지으면서 선제골이 터졌거든요. 이 골로 활기를 띠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페란 토레스가 페르민의 패스를 받아서 11분에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2대0이 되면서 경기는 수월하게 풀어질 듯 보였지만 라파미르 무서웠어요. 라파미르가 아라우를 앞에 두고도 깔끔하게 파포스트를 보고 마무리 짓는 모습이 나오면서 전반전이 2대1로 마무리가 됐고 확실하게 이 경기를 잡았다고 보긴 어려웠죠. 그리고 후반전 레시포드가 페르민의 환상적인 패스를 받아서 그리고 환상적인 왼발 슈팅으로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이 골이 세기골이었거든요. 레시포드가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오른발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치고 들어가서 왼발로 처리하는 모습이 나왔고 이건 레시포드의 슈팅 능력이 굉장히 좋다는 걸 알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엘체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엘체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의 빌드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1대1로 압박하면서 바르셀로나를 괴롭혔고요. 그리고 역습을 전개할 때는 측면 쪽 자원을 확실하게 이용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특히 오른쪽 측면이라든가 중앙 쪽에서 득점 기회를 만들면 왼쪽에서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라파미르가 마무리 짓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 경기 라파미르가 한 골밖에 넣지 못했지만 골대를 2번이나 맞췄습니다. 운만 따랐다면 라파미르 해트트릭도 가능했던 경기예요. 그만큼 바르셀로나의 수비가 상대의 빠른 공격에 무너지는 장면이 있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바르셀로나 이 중앙 수비 어떡할 거야. 물론 쿠바르시에게 휴식을 주면서 에리카 아라오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경기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선수단에 관리가 들어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 수비의 안정감은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어요. 수비의 이 문제는 좀 쉽게 처리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카사도가 수비 앞쪽에서 계속해서 움직였거든요. 도용이 공격적으로 나왔을 때는 거의 4-1에 가까운 모습도 나왔습니다. 카사도가 수비 앞쪽에서 보디가드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다는 게 아쉽고요. 카사도는 공격 전개에서는 아쉬움을 좀 드러냈지만 도용이 패스 지원을 상당히 열심히 했고 페르민이 득점 기회를 만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공격 쪽에 있는 3인방 라민 야말, 페란, 레시포드가 연속골을 넣은 거죠. 이 경기 보면은 XG값은 바르셀로나가 1.88 그리고 엘체가 0.66을 기록했고요. 점유율은 오히려 엘체가 더 높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승격팀을 상대로 점유율에서 밀린 거는 05-06 시즌 이후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엘체는 점유율에서는 조금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면 되겠고 하지만 공격의 날카로움은 역시 바르셀로나가 좀 더 우위에 있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슈팅을 17개 했고 유효슈팅을 5개 했고 그리고 3골을 만든 반면에 엘체 같은 경우에는
슈팅 9개, 그리고 유효 슈팅 3개를 기록했는데 슈팅의 대다수는 라파미르가 기록했어요. 라파미르가 엘체의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기록을 보니까 바르셀로나가 엘체를 상대로 공식 경기 11연승을 기록했고요. 무패 행진은 더 깁니다. 연승만 놓고 봤을 때 11연승이라고 보면 되겠고, 바르셀로나는 1위 레알 마드리드와 승점 5점 차로 2위에 머무는 반면에 엘체는 최근에 좀 고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라리가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부상 선수가 많기 때문에 라인업을 짤 때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공격 쪽에서는 정상 컨디션이 아닌 페라니 최전방에, 그리고 라민 야말이 심리적으로 좀 고통을 받고 있고 치골 통증이 있는 가운데 선발 출전했고요. 레스포드는 최근 폼이 좋죠. 그리고 페르미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 클라시코에서 골 넣더니 이 경기에서 도움 2개를 기록했으니까. 문제는 카사도라든가 아니면 아라우라든가 이 라인에서 문제가 좀 있었다는 거죠. 사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무실점을 기록할 수 있는 경기였는데 상대에게 역습으로 실점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아쉬울 수밖에 없죠. 역시 바르셀로나 관련된 가장 큰 이슈는 페드리의 부상입니다. 페드리가 그만큼 팀의 중심 역할을 톡톡히 했거든요. 그런데 왼쪽 허벅지 파열 부상으로 생각보다는 심각하다고 해요. 그래서 약 6주 정도, 7경기 정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엘체전은 징계로 못 나오는 경기이긴 하지만 엘체전부터 부상으로 못 나왔고요. 부르의 아틀레틱 빌바오, 첼시, 알라베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베티스전까지 못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페드리는 재활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 시즌 중원의 핵심이자 팀의 핵심으로서 공식 13경기에 나와서 1099분을 소화했어요. 지난 라운드 기준으로 봤을 때 페드리가 가장 많이 출전했고 가장 많은 시간을 소화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2골 2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요. 공격 포인트를 떠나서 페드리가 공수 연결해주고 전진 압박해주고 그러면서 공격의 활로를 개척하고 일자 수비 저지선 역할을 톡톡히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페드리의 빈자리는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순간 페드리뿐만 아니라 크리스텐센 종아리 부상 재발이 됐죠. 그리고 하피냐, 조한 가시아, 테오 슈테겐, 가비도 부상으로서 출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레반도프스키하고 다니 올모가 지난 엘체전 후반전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부상에서 돌아왔다는 사실인데요. 역시 이런 사실을 고려했을 때는 가장 큰 문제는 페드리의 부상이에요. 한지 플릭 감독은 카사도를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이 됐고 결국 엘체전에 도용과 함께 카사도를 기용하면서 페드리의 공백을 메우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페드리가 선발 출전했을 때에는 페드리와 도용이 번갈아 가면서 공격 전개에도 도움을 주고 전방에서 같이 압박하고 그런 모습이 상당히 많았죠. 하지만 도용과 카사도가 나오면서 공격적 역할을 도용이 많이 하고 카사도가 수비적인 역할을 더 많이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카사도가 엘체전 90분 출전해서 슈팅 하나인데 수비 맞고 나왔고요. 패스 성공률은 90%나 됩니다. 50번 시도해서 45번이나 성공을 시켰죠. 문제는 모험적인 패스는 극히 드물었어요. 전진하는 패스가 드물었다는 얘기예요. 상대가 압박에 의해서 밀고 나올 때는 백패스를 주로 했고요. 안정적인 선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드리블 성공은 없고요. 볼 경합은 9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가장 많이 볼 경합에서 실패한 선수가 카사도입니다. 올 시즌 총 11경기 출전해서 1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경기 보면서 한계가 드러났다는 느낌도 좀 들었어요. 물론 기동력과 압박을 통해서 도용을 보좌하는 역할은 상당히 잘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많이 뛰었고 그만큼 수비 쪽에서 상대의 공격을 끊고자 노력을 했어요. 문제는 상대가 압박을 했을 때 이거를 효과적으로 뚫지를 못해요. 오히려 전진 패스보다는 횡 패스나 백 패스를 많이 하면서 공격 템포를 죽이는 모습이 많았어요. 페드리 같은 경우에는 볼을 받고 자연스럽게 돌아서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이 많잖아요. 더용도 이 경기에서 앞으로 전진하는 전진성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카사도는 그게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카사도는 페드리가 돌아온다면 당연히 교체 멤버로 밀리겠지만 제가 보기엔 이기고 있을 때 미드를 더 강화시키는 자원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무언가 골이 필요해서 앞으로 전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또는 카사도를 이용하려면 지금처럼 3-2-4-1보다는
4-3-3을 쓰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카사도에게 수비적인 임무를 주고 그리고 메잘라 2명을 두는 게 더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선택은 한지 플릭 감독이 하겠죠. 그리고 카사도의 플레이를 봤을 때 베르날에게 기회가 갈 것 같아요. 베르날은 장기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경기 끝나고 나서 베르날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한지 플릭 감독이 당연히 출전시킬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카사도가 선발로 나오고 베르날이 교체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베르날이 나와서 잘해준다면 베르날이 당연히 선발 자리를 꿰찰 수도 있겠죠. 카사도가 올 시즌 3경기 풀타임 소화했거든요. 발렌시아전, 올림피아코스전, 그리고 엘체전. 그런데 전 이 3경기 다 좀 아쉬워요. 조금 더 모험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주구장창 모험적인 플레이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바르셀로나 출신이라면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앞으로 전진하는 능력을 좀 보여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카사도의 이런 모습 때문에 페드리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베르날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베르날이 잘한다면 저는 베르날을 선발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저는 수비도 텐센, 쿠아르시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텐센이 부상이 좀 잦으니까요. 지난 시즌도 그렇고 올 시즌도 그렇고 부상이 너무 잦아. 베르날도 장기 부상에서 돌아와서 아직 어느 정도 컨디션인지 100% 확신할 수가 없으니까 카사도를 쓰는 것도 이해는 되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비의 부상이 정말 크게 느껴집니다. 가비가 있다면 정말 다양하게 쓸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하튼 카사도가 조금 더 분발하고 베르날이 조금 더 올라오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페드리가 돌아오고 가비가 돌아오더라도 결국 카사도와 베르날은 더 많은 걸 보여주고 더 많은 걸 입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발전해야죠. 자, 그리고 그 녀석 레시포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레시포드가 이 경기에서 74분 출전했는데요. 경기 끝나고 MVP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환상적인 왼발 슈팅도 보여줬어요. 양발을 쓸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무기죠. 제가 LAFC 손흥민 활약 볼 때마다 손흥민이 양발을 자유자재로 위력적으로 쓴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무기인지 다시 한번 느끼거든요. 수비수들이 먼저 반응하지를 못해요. 근데 그 찰나의 순간 손흥민이 반박자 빠르게 처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이 계속해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레시포드의 골 장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시포드가 그 전에 중앙 쪽으로 들어오면서 오른발로 감아차는 슈팅이 있었는데 골대 옆으로 지나갔거든요. 이런 슈팅이 적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한 번 더 치고 들어가면서 왼발 슈팅, 환상적인 슈팅으로 골을 기록했기 때문에 레시포드의 활약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 슈팅의 정확도가 높았던 건 아니에요. 슈팅 6차례 했고 유효슈팅은 1차례고 그것이 골입니다. 패스 성공률은 70%였고요. 키패스는 1번 했습니다. 드리블 성공이 3번이죠. 6번 시도해서 3번 성공시켰는데 저는 레시포드 같은 스타일은 바르셀로나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 부상 선수가 많으니까 레시포드를 선발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레시포드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을 잘 살려야 되는데 잘 살리고 있는 거죠. 공격 포인트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바르셀로나의 드리블을 잘 치는 선수들의 스타일과 레시포드의 스타일은 약간 차이가 있죠. 레시포드는 피지컬을 앞세워서 밀고 들어가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런 모습에서 효과를 보는 모습이 있고요. 그래서 상대가 수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레시포드가 잘했다고 느낌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라민 야말이 선제골 넣고 나서 그 다음엔 좀 아쉬웠어. 결정적인 기회가 2차례 정도 있었는데 2차례 모두 위로 향하는 슈팅이었거든요. 좀 어처구니 없는 슈팅도 있었어요. 그래서 라민 야말이 조금 더 분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치골 부상 때문에 자신의 플레이를 보여주는 게 좀 어렵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골 이후로는 라민 야말이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에 비해서 레시포드는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물론 레시포드 보고 있으면 속 터지는 거 되게 많아요. 선택의 문제, 판단의 문제, 여기서는 답답하거든요. 저는 레시포드가 공격 포인트가 많은 이유가 데드볼 상황에서 킥이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코너킥이라든가 프리킥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공격 포인트를 적지 않게 기록하잖아요. 슈팅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거는 판단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순간순간 판단을 낼 때 쟤는 왜 저런 판단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이 L체전에서의 골 장면은 좋은 판단에 좋은 결과로 연결된 장면인데 다른 슈팅 장면들 보세요. 판단이 아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꿀애들이 야, 묘하다 묘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 시즌 공식 14경기에서 6골 7개의 도움을 했습니다. 이거는 트랜스퍼 마켓 기준이에요. 같은 기간에 음바페가 공격 포인트를 20개 했죠. 18골 2개의 도움. 그리고 훌리안이 8골 4개의 도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시포드의 공격 포인트는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입니다. 음바페는 미쳤고요. 18골이라니. 리그에서 13골, 챔피언스 리그에서 5골이죠. 미쳤습니다. 레시포드가 6골인데 챔피언스 리그에서 4골, 뉴캐슬전, 올림피아코스전 각각 멀티골, 그리고 리그에서는 2골입니다. 세비야전 그리고 엘체전에서 골을 넣은 것으로 저는 기억해요. 여하튼 레시포드가 골을 계속 기록하고 있다는 건 희소식이고요. 그리고 이번 경기가 레시포드의 14번째 경기였는데 첫 13경기 공격 포인트를 보면 질라탄, 세스크 파브레가스, 오바메양, 루이스 수아레스, 네이마르와 비견될 정도입니다. 엄청난 거죠. 난 참 신기하대. 내용보다 결과가 더 좋은 것 같아. 보통은 내용은 좋은데 결과가 안 따라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선수는 어찌 보면 내용보다 결과가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라이브 할 때보다 완전 영입하시죠. 완전 영입해야죠. 이제 레시포드는 바르셀로나 출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보자. 완전 영입은 시간을 두고 보자. 지금 결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리가 11경기 소화됐어요. 38라운드까지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계속 이어나갈지 봐야 되겠습니다. 내용은 거짓말을 안 하고 결과로 이어지겠지만 결과는 거짓말을 하면서 내용을 숨기는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레시포드가 시즌 내내 일관되게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지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여름에 바르셀로나의 재정 상황이라든가 그때 또 왼쪽에 쓸 수 있는 자원이 생겼나 봐야 되죠. 더 좋은 자원이 있다면 더 좋은 자원에게 배팅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잖아요. 자, 엘체전은 페드리의 공백을 잘 외웠습니다. 3대1로 승리했으니까요. 문제는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이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클러프 브리에전은 나름대로 잘 선방할 것 같아요. 물론 브리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가능성이 있고 무서운 팀이긴 하지만 전력차는 존재를 하기 때문에 클러프 브리에에게는 승리할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아틀레티코 클루브, 첼시, 알라베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베티스 이런 클럽들을 상대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페드리의 공백이 느껴지는 경기가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한지 플릭 감독 입장에서는 빨리 이 자리를 효과적으로 메워야 됩니다. 뭐 에릭이라든가 아니면 텐센이 부상해서 복귀한다면 텐센을 수비형 미들로 기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이니까 그 안에서 최대한 효과를 볼 수밖에 없으니 카사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조금 더 적극적이고 모험적인 플레이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베르나이도 빨리빨리 제 실력 발휘해줘라. 나 베르나에 대한 기대감 매우 높다. 베르나이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카사도 베르나이 페드리의 공백을 메워줘.